여남 친구들 안녕. EBS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2강 이민과 이중차분법 지문의 해설 영상입니다. 자, 이 지문에서는요, 이민자가 유입하면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념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이중차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에 유의해서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입니다. 1문단부터 중요한 내용 짚으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계시죠?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하지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점 중에 첨예한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는데 이러한 쟁점의 근본적인 이유가 종종 경제적인 데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민자의 문제점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겠네요. 자, 경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늘리면 그 결과 임금이 하락하여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추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민자들이 나라로 들어와서 노동을 할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노동의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동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도 임금이 떨어지니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 문단 가볼게요. 이렇게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는 이론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임금이 하락을 할 것인데 그 추론의 근거가 노동 수요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노동의 공급이 늘 때 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사업장에 수요가 없다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노동을 할 사람은 많은데 받아주는 사업자가 없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일 시켜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낮은 가격이라도 제가 일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업주가 고용을 늘릴 때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이 늘어났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때 추가되는 노동력이 사람들이 추가되는 거죠.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개의 물건을 만들 건데요. 5명의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는 각자 2개씩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개의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10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하나씩만 만들어도 되겠네요. 추가되는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낮은 임금을 줘야겠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왼쪽에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노동의 생산 기여도 정도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다시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민자가 유입됐을 때 하락하는 것에 반대니까 이민자가 유입되는 지역의 임금이 오히려 상승한다라는 것이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이민자가 유입되어서 임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자, 반대의 결과 임금이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민자가 유입되어서 임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자 이민자의 유입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임금이 이미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민자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임금이 올랐는데 그런 지역에 이민자가 갔을 뿐이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키는지의 인과관계는 이민자의 유입 정도와 임금 추세와
임금 추세에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보는 것만으로는 밝혀낼 수 없다. 반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밝혀내는지 3문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민자 유입과 임금의 변화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주제에서 한번 봤었죠. 이중차분법의 사용입니다. 자, 이 이중차분법은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 지금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민자의 유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타났을 임금 변화 A. 그 다음에 이민자 유입 전후의 실제 임금 변화 B를 비교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요. B에서 A를 빼는 것인데요. 각 임금의 변화인 A, B 역시 뒤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의 임금을 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방법이 중첩되어 있다고 하여서 2번 뺀다라는 거죠. 이중차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중차분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A를 통해서 A는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았을 때 나타났을 임금 변화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민자 유입 외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측정되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인 B에서 A를 빼면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미친 순효과를 가려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라는 것은 이민자와 관련 없이 나타났을 변화고요. B는요. 그런 변화에서 이민자가 유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B에서 A를 뺀다면 이 이민자 유입의 효과를 가려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죠. 자, 이중처분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바로 A를 구하는 것이다. A라는 것이요. 이민 유입이 없었을 때를 가정해서 나타났을 임금 변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겠죠. 자,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라는 가상 상황에서 A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바로 뭐 때문이다? 가상 상황이에요. 임금 변화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중차분법을 이용해서 대규모 이민자 유입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했는데 A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 까다롭다고 했죠? 자, 이런 방법으로 2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왔대요. A를 구하는 방법 첫째는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하지 않은 그런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것, 이민자가 없는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죠. 둘째,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 기간에 상응하는 가까운 과거 기간의 전후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래요. 둘째 방법의 경우 다시 예컨대 이민자 유입 직전 기준 시점 X가 있고, 자, X 시점에 이민자가 유입됐다라는 뜻입니다. X의 1년 전을 Y, 그 다음 X의 1년 후 이민자가 오고 나서를 Z라고 하면 A에서 Y로서의 임금 변화를 측정하고, 이게 A죠. A는 X에서 Y에서 X로의 임금 변화를 측정하고 과거의 임금 변화를 A로 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X에서의 G로의 임금 변화를 계산한다. 이민자가 들어오고 난 이후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대로 B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A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문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연구자들의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사용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 이 중에 2021년 노벨 경제학자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트 등이 쿠바의 정치 변혁에 따른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에 대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였죠. 공산국가 쿠바가 미국 이민을 일시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했었어요. 자, 이것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작았대요. 이민자가 들어왔을 때 그 영향이 아주 작았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민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임금 변화가 작게 나타났을까요? 자, 첫 번째,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 공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고 소비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동 공급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민자들이 늘어나서 노동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면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었어요, 여러분?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봤죠. 하지만 노동자도 늘고 그 노동자가 인구가 되는 거죠. 인구가 늘고 그렇다 보니 이 인구들이 사용해야 될 물건도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 규모가 커져. 그러면 그것을 또 만들어내야 할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결국 노동 공급과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거네요. 또이 쌤 되겠네요. 즉 소비 증가에 따라서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 하락의 압력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왜 많이 안 올랐을까요? 이민자가 유입하면 대체로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싼 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이민자들이 많아진 거죠. 자, 이 경우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그것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계가 해야 되는 일까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계의 도입이 늦어졌대요. 사람들이 일해야겠네요. 노동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사람들의 노동력이 비싼 지역이죠. 임금이 높은 지역에서는 기계화가 더 일찍,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 높으니까 그것을 기계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계화가 빨리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일부 현지인은 이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승진하여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 방식이 재조직되면서 현지인의 평균적 임금 수준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이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이 이민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승진해서 그들을 관리하는 수준에 오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즉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노동 공급이 대체 관계가 아니라 현지인의 노동을 이민자가 대체한다라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어떤 관계가 된다?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 관계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문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이에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민자 유입 시 노동력의 생산 기여도가 생산 기여 정도가 감소하면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이 문단에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알아봤었죠? 1번 맞는 말이네요. 2번 이민자 유입 시 노동 수요의 상황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 수요의 상황이 많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것도 역시 이 문단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3번 현실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이 원인이 되어서 해당 지역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답 나왔네요. 정답은 3번이죠. 자, 현실에서는 반대로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요. 이것은 이민자가 유입되어서 상승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X,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서 현지인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이 이민에 관한 경제적 쟁점의 대표적인 배경이다. 1문단 시작할 때 봤었고요. 5번 이민자의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는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순 비교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앞에서 말했듯이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네요.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틀린 거 찾아볼게요. 1번.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이유로 첨예한 쟁점이 되는가? 여러분 뭐였어요? 경제적인 면이었습니다. 그쵸? 1번 찾을 수 있고요. 2번. 이민자의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추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도 이 문단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이민자의 유입과 임금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존재하는가? 이중 차분법의 활용이었죠. 맞네요. 4번. 이민자의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공통점인가요? 아니죠. 결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이민자의 유입으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 임금의 하락이 크게 발생하는가? 아니요. 어느 정도 상쇄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를 적용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연구자 M은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서 이민자 유입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갑도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 갑도시는 을국과 인접해 있는데 을국에서 2023년 초에 내전이 발생하여 을국에서 갑도시로 대규모 이민이 발생했다. 이민자 대규모 유입 직전 2022년 2월 유입 직전입니다. 갑도시의 평균 임금은 주당 1,000달러였고요. 대규모 이민이 발생한 후 2021년 2월 1년 후 집계한 주당 평균 임금은 950달러였다. M이 갑도시의 인구 변화를 연구하며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자, 첫 번째 가 방법입니다. 갑도시와 같은 국가 내에 또 다른 도시죠. 병도시의 임금 변화와 비교했대요. 병도시는 갑도시와 특성이 비슷하지만 같은 기간에 이민자 유입이 없었다.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병도시의 주당 평균 임금은 2020년 2월에 얼마였다? 똑같았네요. 1,000달러였고요. 2021년 2월에는 930달러입니다. 두 번째 방법 볼게요. 갑도시의 직전 1년간의 임금 변화와 비교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1919년 2월 1년 전에 주당 평균 임금은 980달러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미리 정리를 좀 해뒀어요, 여러분. 1번 볼게요. 자, 갑도시의 B는 여러분 저희 앞에서 B 봤는데 B는 이민 이후에 변화된 임금이었습니다. 자, 그거는 언젠가요? 이민이 발생한 이후에 임금 변화니까 950이겠죠. 그러면 현재 1,000달러에서 950달러가 됐다. 950에서 다 계산은 B에서 A를 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B에서 A를 빼는 것인데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B만 구하는 거니까 변한 거를 봐야 되죠. 950에서 1000을 뺀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50입니다. 네. 1000달러에서 950달러, 마이너스 50달러가 변화였죠. 맞는 말이네요. 1번 맞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M이 이중차분법의 가를 이용했다면 A는 마이너스 70달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중차분법에서 가를 이용했다라고 했어요. 가라는 것은 병도시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A를 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병도시는 A가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병도시는 자, 2021년 2월에 930달러였대요. 자, 그러면 병도시는 만약에 인구 유입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니까 이때는 얼마입니까? 93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70달러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하면 자, 가라고 쳤을 때 A 값은 마이너스 70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50입니다. 자, 이거 봤을 때요, 여러분. A는요, 이민자들이 오지 않았을 때 변화. B는 이민자들이 왔을 때 변화예요. 이민자가 왔을 때 오히려 20달러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M이 역시 가를 이용한다면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방금 했던 말이죠. 이민자 유입하고 차라리 더 늘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M이 이번에는 이중차범법에 나를 사용했다면 가를 사용했을 때보다 A 값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나를 사용해서 A 값과 B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A 값은요, 이전 가격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전 가격 언제예요? 98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은요, 이게 X니까 980에서 1000으로 변했을 때 값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민자가 오지 않았을 때 임금 가격의 변화입니다. 얼마인가요, 여러분? 20이 늘었습니다. 이민자가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임금이 20달러 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 구해볼게요. B는 이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임금이 얼마나 변했을까? 1000달러였는데 950달러로 변했죠. 마이너스 50이 변했다라고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이를 봤을 때 얼마가 차이가 나나요, 여러분? B에서 A를 빼달라고 했죠? 마이너스 70달러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나를 이용하면 가를 이용할 때보다 A 값이 크다? 가는 마이너스 70이고 나는 20이었죠? 맞는 말이네요. 자, 정답 5번 되겠습니다. M이 이중차분법에서 가, 나 중 어느 경우를 이용하든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는지에 대한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아니었죠, 여러분. 만약에 가를 이용했을 때는 이민자 유입이 오히려 임금을 상승시켰다라고 볼 것이고요. 나를 이용했을 때는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켰다라고 볼 것입니다. 같은 결론은 도달할 수가 없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윗글의 기역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은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노동 공급의 대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민자 유입으로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면 대체가 약화될 수 있다. 약할 수 있다. 그렇죠. 대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이민자 때문에 현지인의 임금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계가 없으면요, 계속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2번 볼게요. 현지인의 임금 수준이 향상된 것은 기역의 증거로 볼 수 없다. 임금이 떨어진 거죠. 기역은 대체관계니까 맞습니다. 3번. 다른 지역보다 기계화가 더 활발한 곳은 기역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기계화가 활발하게 된 지역은 임금이 높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대체관계가 되면 임금이 떨어지는 것이었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일할 데가 없어요. 대체관계 발생할 수 있고요. 5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의 유입은 원활한 이민자의 유입보다 대체관계가 약할 수 있다. 역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